안녕하세요. 박규섭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사실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챗GPT에서 서치라고 하는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을 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도 챗GPT에서 예전에 플러그인이라든지 또 GPT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GPT-4.5에서도 웹 검색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런 검색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챗GPT 서치가 이번에 발표되면서 이러한 검색 기능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더 합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제목에서 써 있는 것처럼 구글이나 네이버가 더욱더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네이버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논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글이 그 서치 기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구글로 넘어왔고요.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구글에 대한 사용 시간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구글에 접속해서 검색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고 많은 부분들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안에서도 서치라는 이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더욱더 이런 이 검색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더 큰 경쟁이 벌어질 테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보통 저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나타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챗 GPT 서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 부분은 저희들이 첫 번째 챗GPT 서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발표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 서치를 직접 사용을 해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챗GPT 서치가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이 서치라고 하는 부분은 2024년 10월 30일 이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고 이 부분이 오픈 AI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챗GPT 서치는 더 빠르고 스마트해진 웹 검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스포츠, 뉴스, 주식 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신의 정보를 챗GPT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챗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의 자연어 인터페이스와 최신의 웹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 검색, 수동 검색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용 가능한 범위도 보면 10월 31 일부터 유료 사용자 챗GPT 플러스라든지 팀 사용자 그리고 서치 GPT에 대해서 이 웨이팅 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은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라든지 교육용 사용자분들은 아마 그 예정에 따르면 몇 주 내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이게 무료 사용자분들한테도 이게 확대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그 향후에 검색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 웹 검색하고 수동 웹 검색은 이 챗GPT 서치에서 자동 웹 검색은 이 챗GPT가 이 프롬프트에 들어오는 질의사항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그 웹을 서치를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챗GPT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웹을 검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동 웹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동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따 지금 그
이 챗GPT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 프롬프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메시지 챗GPT하고 이 밑에 지구본 요 같은 이 부분에다가 서치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웹이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게 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챗GPT 이 서치 기능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변화해 가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환경 하에서 이런 검색 엔진이 변화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유용한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어를 통해서 이 챗GPT 이 서치와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런 검색 부분에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고요. 마치 질의를 통해서 "야 내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야?" 그 그리고 그런 부분 정보가 나오면 그런 정보를 저희 계속 대화 속에서 맥락을 고려를 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욱더 정확하게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편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챗GPT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오픈 AI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파트너십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뉴스, 그다음에 데이터 제공업체와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됐든 주식이 됐든 각종 스포츠, 뉴스 그런 것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답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예제와 같이 어떤 날씨를 대해서 물었으면 그 적정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시각적인 디자인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카테고리도 즉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됐든 주식, 스포츠, 뉴스, 지도 물론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확장이 돼 나갈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챗GPT 서치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검색 엔진에서 사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자연어 처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더욱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상당히 뜻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론 기존에 또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주석을 달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챗GPT에서도 이전에 그 명령어 자체에 웹을 통해서 찾아주고 출처도 밝혀줘 하면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좀 더 나은 성능으로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용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처 부분에 대해서 출처 링크를 포함해서 주고요. 그리고 출처 또는 영문 자료를 찾은 경우에는 요게 소스라고 하는 그런 버튼이 생깁니다. 이 옆에 보시면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관련된 소스 부분인데 이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오른쪽에 이 관련된 사이트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드바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따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챗GPT 서치를 통해서 고품질의 콘텐츠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중에서도 이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챗GPT 서치와 연합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콘텐츠를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챗GPT 오픈 AI에서 해당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놓은 인용글을 보면요. 여기 르몽드의 CEO 발행인도 이 향후에 이 AI 검색 즉 AI 서치가 가까운 미래와 다음 세대에 정보를 접근하는 주요 방식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검색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물론 쉽고 빠르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리고 깊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검색 엔진이 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 편의성에서 자연어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이런 서치 기능에 접근을 하고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런 검색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AI와 결합된, 물론 챗GPT 서치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경쟁 모델도 나타나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무료 사용자에게는 오픈돼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점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비용이 낮아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형태로 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공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모든 분들이 이 변화된 새로운 이 AI 서치 기능에 대한 수혜자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도 이러한 관련된 좋은 양질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뉴스 업계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글로벌 출판사와 협력하면서 좋은 자료들을 챗GPT와 연동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챗GPT 서치의 기본적인 원리와 향후 계획을 잠시 한번 발표된 부분을 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GPT-4.5의 파인 튜닝된 버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검색 제공 업체 그리고 각종 정보, 뉴스 같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너사의 콘텐츠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개선될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당연히 지금은 이 부분도 텍스트로 저희들의 프롬프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부분도 고급 음성,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캔버스와 또 이게 에도 적용을 하는 부분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 무료 사용자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확대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챗GPT 서치가 어떻게 작동을 되는지 한번 제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에 바뀐 챗GPT 서치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프롬프트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관련된 프롬프트하고 사례를 한번 넣어 봤고요. 이 부분을 제가 실행시킨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오픈 AI에서 나왔던 예제처럼 우선은 영어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weather going to be like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날씨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날짜를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요 부분을 했던 거는, 물론 지금 제가 11월 2일 날 지금 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11월 1일 밤이든지 11월 2일 아마 새벽 아침 12시 넘어서 1일 넘어서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11월 9 일부터 10일, 그 날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날짜에, 그죠? 보시면 서울의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PP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여기 보시면 출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관련된 이 사이트들을, 참고한 사이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관련된 사이트가 열리면서 이 날씨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영어로 쓴 경우에는 이 챗GPT가 관련된 영문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는 한글로 한번 써 봤습니다. 길게 안 쓰고 "다음 주 날씨는?"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지 아마 체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날씨는 대체로 맑고 선선할 것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에는 오전에 비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는 최저 -1 도에서" 그래서 발스 마이너스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hallucination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기 출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처를 해 봤더니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글 부분이 뜨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사이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짠지 한번 제가 직접 또 한번 그 별도로 검색창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지금 -1 도가 있습니다, 최저 기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올 가을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서울에서 -1도 되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hallucination이 아니고 예 실제 관련된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쓴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한글로 주고 그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관련된 출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서울에서 이 부분도 저희 그 오픈 AI 그 샘플에서 있어서 저도 물론 서울로 바꿔서 한번 했습니다. Where can I 이 이게 그래드가 아니 그랩입니다. 제가 오타였네. 그래도 잘 얘가 오타를 썼어도 잘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밤에 서울에서 저녁을 어디에서 먹을 수 있겠니?" 했더니 일단 여기 그 지도 안에서 그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저녁 식사 장소 추천해 줘." 하면 이렇게 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이렇게 물론 이거보다는 더 많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초창기 부분이라 그럴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몇 가지 사이트들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역시 영어로 질문을 하니까 답도 영어로 나왔고요. 이렇게 지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식점 여기 1번 하면 여기 1 번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 번 그죠? 이렇게 2번 위치 부분에 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글로 역시 써 보면 물론 요것도 소스를 쳐 보시면 관련된 소스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관련 그 블로그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금요일 밤에 이번에 "어디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글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련된 지도와 음식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저희들이 인공지능 챗GPT 서치라든지 그죠? 또는 클로드가 됐든 다른 부분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향후에 광고의 메인 부분이 물론 네이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챗GPT라든지 인공지능 이 플랫폼에 얼마나 잘 이렇게 뜰 수 있는지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상당히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화요일 이번에는 위치를 정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번에는 점심을 하기에 좋은 그다음에 이번에는 음식점의 종류도 일식집을 그래요? 그다음에 5개 추천해 주세요. 상당히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넣은 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 광화문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에 좋은 일식집 5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하철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면서 관련 지도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챗GPT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영문 지도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그죠? 이게 발달하면서 이 지도 자체도 한글화돼 있는 지도가 분명히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약간은 아직은 이게 초창기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기 보시면 이 첫 예를 들어서 2번 같으면 그죠? 광화문의 동해도 이 부분은 들어봐도 일식집인 것 같습니다. 그죠? 1 번.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오류 같은 1번 같은 경우는 분짜라 왠지 일식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 더케이 트윈타워에 있는 고급 일식당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로 위 1번 식당의 메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죠? 여기 보시니까 여기 생김새도 쌀국수처럼 보이죠. 그죠? 그랬더니 "베트남 음식점으로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일식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일본의 일식집이 아니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했더니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부분들은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해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대화했던 부분도 분명히 피드백으로 해서 오픈 AI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받아져서 이렇게 수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부분이 사실은 지금은 예를 들어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을 통해서 어떤 음식점 위치를 찾으면 제가 그걸 찾고 그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결국은 제가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들을 취사 선택 아니 취사 선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찾았으면 그죠? 예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챗GPT와 같은 자연어 모델을 통해서는 이렇게 대화형을 통해서 그죠? 예 뭐가 잘못됐으면 얘기를 서로 해 보고 그죠? 그다음에 그게 잘된 부분이면 거기에서 더 심층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메뉴가 뭔지 그죠? 오늘은 뭐가 좋을 건지 그다음에 그게 가격이 얼마일 건지 예산은 그럼 얼마를 써야 될지 아니면 또는 예약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어를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지금은 할 수 있을 테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텍스트로 됩니다만 향후에 아까 지금 향후 계획에서도 봤듯이 이런 부분이 음성 모델로 연결되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비서 형태로 저희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인공지능 부분으로 편리하게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당연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또 광화문 인근에 별도로 그죠? 음식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식집으로. 아마 스시라고 들어가 있는 거 봤을 때 아마 스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또 찾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출처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영어로 그러면 5 개의 좋은 일본 일식점을 위에서 했던 그겁니다. 광화문 근처에서 점심 먹을 곳으로 추천해 줘 영문으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영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이 경우에는 한국 거를 찾아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 그 좀 잘 못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광화문 그죠? 똑같이 광화문 그죠? 이렇게 광화문 이 병원에는 잘 영문으로 물어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안에 있는 광화문 근처에 일식당을 찾을 때 영문으로 찾으니까 좀 잘 못 찾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들도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수정이 될 거고요. 아마 뭐 한 달이 됐든 아니면 1년 후가 됐든 그러면 분명히 챗GPT가 저희들이 2022년 말 2023년 초에 챗GPT하고 지금이 확 다르듯이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다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부산 그죠? 부산에 금요일 날 밤에 부산에서 요것도 지금 타입4 에라입니다. 그런데도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야 이거 쓰다가 그 오타를 쳤구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산에 있는 영어로 물어보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여기 보시면 부산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이게 P로 썼는데도 예 잘 알아듣고 부산 지역으로 해서 관련된 음식점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 줍니다만 그죠?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요런 부분들이 좀 더 정교화되면서 그다음에 각국의 정보 포탈이 됐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제는 정확하고 파워풀한 정보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11월 오늘 1일 2 일이기 때문에 11월 1일 삼성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1일은 지금 우리나라 2024년 1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토요일은 그 휴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없습니다. 그 예상을 하고 던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제가 타이포, 그죠? 잘못 쓴 겁니다. 2024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2014년이라 잘못 썼고요. 근데 이 숫자도 약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경우로 그 실습을 해봤을 때는 금액이 맞았는데 이 숫자가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챗GPT 초창기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들처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동은 되지만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출처를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바꿔서 2024년 11월 1일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 예상한 대로 11월 1일은 토요일로 한국 주식시장은 휴장일이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 날짜를 인식을 해서 휴장일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31일 금요일에 삼성전자 주가는 59,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출처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처 안에도 보면 여기 준출처로 보면 여기 보시면 물론 이거 현재 시세니까 그 시간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요. 58,900원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죠? 58,300원. 지금 이제 이게 종가가 되겠죠. 이미 저희는 지금 11월 1일, 12월 2일 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59,200원을 어디 다른 부분에서 읽고 와서 저 부분을 59,200원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이 부분을 전일 주가를 59,200원은 여기 보시면 그죠? 전일 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11월 1일 장마감, 즉 마감 클로징은 58,300원이고 전일이니까 10월 3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읽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읽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아직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죠? 이렇게 지금 실시간에 관련된 그 정보를 읽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연어를 통해서 분석돼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발전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어떤 요런 정보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확인하는 기능은 향후에 그 챗GPT가 거의 99.9 예를 들어 100%라고 하더라도 그죠? 인간이 사용할 때는 저희도 회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부하 직원들이 그 자료를 다 만들어 와도 그죠? 이 부분을 그 상사 윗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더블 체크 즉 검토를 통해서 그 숫자 또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챗GPT가 아무리 향후에 100%잘 맞춰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증을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미래에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죠? 동일하게 2024년 11월 1일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도 5,290원 그죠? 5,290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을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도 그 스포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최근에 2024년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글로 2024년 월드 시리즈 결과와 우승팀은 어디인가요? 했더니 정확히 맞췄습니다. 2024년 월드 시리즈는 로스앤젤레스 LA 다저스가 그죠? 그리고 4승 1패로 그죠? 뉴욕 양키스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리고 MVP는 프레드 프리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찾아 놨습니다만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4승 1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다저스가 승리한 부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맞는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출처 부분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
이렇게 2024년 월드 시리즈에 관련된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LA 다저스가 그죠? 예. 뉴욕 양키스를 패배시켰다. 그죠? 5번 했고 4대 1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출처를 보면 이게 영문으로 하니까 관련된 부분도 그죠? 이 영어로 된 사이트 부분, 뭐 CBS가 됐든 ESPN이 됐든 스포팅 뉴스가 됐든 그죠? 이 부분에 참고를 해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팀에 대해서 어떤가? 그래서 2024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어디인가요? 했더니 역시 이 부분도 제대로 맞췄습니다. 2024년 한국 시리즈는 기아 타이거스가 그죠? 4승 1패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뭐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기아 타이거스가 삼성 라이온스를 4대 1로 이겼고 MVP는 김선빈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그죠? 예. 여기 보시면 김선빈 선수가 MVP에 선정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부분도 출처를 보시면 국내의 네이버뿐만 아니라 그죠? 각 뉴스 사이트에서 이 출처를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물어봐도 해 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제목에도 그랬습니다만 쇼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인기 있는 스마트폰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물론 저희들도 지금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어떤 스마트폰을 보고 싶으면 스마트폰을 저희들이 그 검색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추천 이유도 써 주세요. 이렇게 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쭉 관련된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천 이유도 이렇게 같이 써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장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4년 직장인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글로 했더니 한글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천 도서를. 그죠? 트렌드 코리아 2024, 뭐 2000년생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이유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동일하게 이번에는 영문으로, 그죠? 직장인을 위한 책을, 도서를 추천해 주세요 했더니 이 경우에서는 또 지금 보니까 영문 책들, 그죠? 영어로 된 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쭉 보다 보니까 그럼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물어보는 언어에 따라서 이 찾는 그 근거가 되는 출처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그죠? 저희들이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글로 하면서도 영어로 원서로 된 부분을 찾아주세요. 또는 일본어 원서로 된 부분을 찾아주세요라고 좀 더 구체화하면 그런 부분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참고로 한번 한글로 질의하는 경우와 영어로 질의하는 경우 챗GPT 서치 기능이 달라지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이것도 답변이 그 돌릴 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한글로 질의할 때와 영어로 질의할 때 챗GPT 검색 기능이 약간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언어와 관련된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차이 때문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의 출처 및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글로 검색할 경우에는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우선적으로 갖고 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검색할 때는 영어 웹사이트 그죠? 저희들이 위에서 쭉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도 뭐 찾으려고 하시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외국 거면 아마 프롬프트를 다른 형식으로 그죠? 그렇게 바꾸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가용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여기 써 있습니다만 한국의 로컬 뉴스라든지 또는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자료는 한글로 검색할 때 좀 더 지금 현재로선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발전하면서는 그죠? 외국에서도 뭐 반대로 한국 거를 찾을 때 영어로 해도 한국 걸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영어를 써도 가장 좋은 최적의 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좀 더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 현재 한글과 영어 어느 것을 사용하여 챗GPT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뭐 당연히 한국 관련된 부분이 같으면 한국어로 질의하는 게 그죠? 좀 더 정확한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 갖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10월 31일 오픈AI에서 발표한 챗GPT 서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